버즈 칼리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시죠? 이 빌딩 전면에 이스라엘 국기가 불빛으로 개양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최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UAE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UAE의 발빠르고 통 큰 제스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작된 이미지를 SNS에 올린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현 세계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해묵은 원수관계. 이는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지내다가 나라를 세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반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2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에게는 대참사의 날로 불리웁니다. 이후 1차, 2차, 3차, 4차 총 4번에 걸쳐 아랍연합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는데 인구적으로 보면 아랍이 한 7 정도, 이스라엘 1, 7대1로 싸웠는데 쪽수가 많았던 아랍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날의 지도와 같이 지리적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국지적 다툼은 계속되었고 유대인의 증오로 가득 찬 아랍인들은 유대 자본의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 등 반유대인 사상이 아랍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펩시에게 유일하게 점유율 1위를 빼앗긴 지역이 아랍이고 코카콜라를 대신하여 잠잠콜라라는 대항마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한반도의 남북 문제와 더불어 중동의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 회복에 기여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 혹은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 평화의 핫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중동 지역에 스타벅스도 생기고 아무런 의식 없이 콜라를 마시는 아랍 신세대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아랍의 반유대주의는 영원히 갈 것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13일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중재로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마치 22명의 아랍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갑작스레 유대인 한 명이 전학을 온 반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학생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엄청 고생하면서 자랐지만 옆 학교에 있는 싸움장인 미국과 엄청 친하게 지낸 녀석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학생과 짝꿍인 요르단과 뒷자리에 앉은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면서 지냈지만 나머지 20명은 이스라엘을 왕따시키는 상황에서 조금 멀리 앉아있는 UAE가 생뚱맞게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며 친하게 지내자고 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화해를 중재한 미국에서 다시 반장을 하고 싶은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도 UAE랑 친구를 하면 멀리서 가장 심하게 자신을 욕하는 이란을 손쉽게 방어하고 반장격으로 일하고 있는 네타냐후에게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지만 22명의 아랍 친구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대대로 원수 집안인 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UAE의 외교부 장관 아날 가가시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새롭게 돌파할 전략이 필요한데 무언가가 UAE에 이득을 준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것이다. UAE의 경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특정 분야, 기술적인 것에 도움을 받아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 이상 전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최신 전투기 F-35를 구입하는 것에 이 협정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서 터키와 이란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것은 이미 계산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합병을 반대했던 UAE였지만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결정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민감한 문제에서 한 발짝 발걸음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UAE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는 아부다비 왕세자 말을 인용하면서 교황이 아라비아 반도에 올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해내는 등 자신들은 장벽을 깨는 다이나믹한 나라로 더욱 강화된 국제적인 위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넘어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UAE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랍 청년들이 막대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잘 일해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로나급으로 중동 지역의 새로운 기류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사건을 과연 UAE는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는 과거의 틀에 박힌 이념, 이데올로기, 가치관과 정치관 등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옆에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 시점에서 협력 가능한 공통분모를 찾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조는 UAE가 교황을 초청하기도 하고 유대교의 회당, 이슬람의 모스크, 기독교의 교회를 한 곳에 짓는 아브라함의 집 프로젝트에서 잠재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이번 조약인 일명 아브라함의 협정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의 일상에서 또한 전 지구적 협력이 절실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치 BC와 AD의 변화로 주님과의 제한적인 교제에서 무소부재의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 새 시대가 열리듯 버려야 할 것과 과감히 청산하고 익숙치 않은 새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서 새 시대가 중동 지역에 펼쳐지기도 희망해 봅니다.